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그 윤정부 내각,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직 이재명 정부 장관들이 임명 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전 정부들 장차관들을 모아는 장관들 모아는 국무회의에서 3특검, 3개의 특검을 결의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한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렇게 3개죠.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내의 의결을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를 했는데, 이건 좀 이제 의미가 좀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이긴 하지만 국무회의가 그 윤석열이가 임명한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인데, 거기서 아주 얄궂게도 윤석열 부부를 되게 타깃으로 한 그런 3개의 특검이 의결되고 통과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스타일의 차이를 느끼는데, 그 윤석열은 그 출범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에 2년, 3년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그 밴딩 소갈딱지 같은 그런 짓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모아놓은 국무회의는, 거기 지금 그 이진숙, 속칭 빵진숙이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참석하기 싫을 테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은 의무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다르더라도 장관 국회의는 공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거꾸로 끌려 나와서 앉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부부를 겨냥하는 그런 3개의 특검을 의결하는 자리에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범한 그런 정치적인 정치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정치를 말하는 것보다도 사회문화를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지금 시중에 너무 퍼뜨려져 있는 부업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각종 사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부업사기들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아주 범람해 있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왜 그 이재명 정부의 특검 공포 국내의 의결을 말했냐면은,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임명한 장관들이지만 그 3 특검을 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줌으로써 적어도 자기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적폐에 뭔가 좀 그 적폐 청산에 일조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그런 부업사기 등등 그 사기팀들도 자기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두목은 어차피 뒤로 숨어 있고, 대부분 이제 두목이 아닌 사람들이 전면에서 열심히 뛰고 사기를 치는데 말이죠. 자기들이 그런 나중에 그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내부 고발도 하고 내부 자수도 해야 됩니다. 저도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사기친 가해자들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든 가해자들이
특히 그 팀원들, 두목은 뭐 자수하라고 다 안 할 것이니까 팀원들은 자수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생태계, 이 부업 사기 등등의 그런 생태계를 완전히 내 씨를 말려버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기는 그렇게 범람한가? 몇 가지 그런 프로세스를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을 말하겠어요. 그 윤석열 장모 중에 최은순 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은행 잔고를 위조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많은 사업권을 따냈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에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은행원하고 짜고 가짜 잔고 증명을 만드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증명을 띌 당시에 통장 잔고는 그 현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라고 하면 안 되죠. 위조가 아니고 조작이죠. 조작. 위조라는 것은 조작. 위조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한 것처럼 은행원하고 짜가지고 무슨 없는 잔고를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위조고, 이거는 이제 조작인데 뭐냐면 현금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 순간,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6월 11일이다. 그럼 6월 10일 날 딱 모으는 거예요. 뭐 300억이든 뭐 3천억이든 모아가지고 딱 현금 넣어놓고 지금 딱 잔고를 증명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은행원하고 짤 필요도 없이 어차피 현재의 잔고니까 3천억이 나올 거 아닙니까? 300억이든. 그러고 나서 다시 싹 빼가는 거죠. 이제 띄고 났으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조는 아니에요. 조작이죠. 이것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기인데, 그것은 일반 지금 그 부업 사기들도 다 그 흉내내고 있는, 물론 그 병아리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충전금을 막 모아가지고 그 어떻게든지 이렇게 인출을 안 해주고 모아가지고 그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잔고만큼 구매 대행 또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최은순 씨도 그 은행 잔고를 띈 과정은 합법이에요. 그거 불법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온 걸 맞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작을 해서 그 최은순 씨가 이제 본인도 그 징역 좀 살았고 또 다른 그 일당도 살았는데, 그 사람도 누구냐면 돈 이렇게 넣어준 사람 중에 넣었다 뺀 사람들. 그거는 뭐 최은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그 은행 잔고 증명이 있어야 돼요. 뭐 5천만 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브로커들이 대부분 그 하루 넣었다 빼는 거니까 그 뭐 고액의 뭐 수수료 거래하면은 누구는 살 사람 많죠. 하루 이자라기보다 뭐 5천만 원 또는 1억 하루 이자에 얼마 되겠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주겠다 그러면은 할 사람은 줄 서 있죠.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다 그래요. 유한회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 부업사기들은 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그 바치 사장은 누구로 하냐면 대부분 중국인 교포라든가 뭐 외국인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 군박한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바치 사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러면 얼마 보면 법인이니까 개인회사보다는 법인이니까 좀 더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싸한 것은 법인이든 개인회사는 똑같아요. 뭐 법인 회사에서 뭐 유한회사다 주식회사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더 신빙성 있는 건 아닌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도 사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충전금을 모아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이 하루라도 더 묶어놓을수록 다음은 그러니까 일테면은 10억을 모았다. 그러면 10억만큼 보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10억만큼의 전자상거래를 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놈 또 모으면 20억 되잖아요. 그럼 20억만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그러다가 이제 잘하면 이제 떼먹을 수도 있고, 간치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 이제 뭐 법률에 걸린다 그러면 돌려주면은 또 안 걸리는 거고. 왜냐하면은 뭐 사업이니까, 전자상거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차라리 최은순은 그런 자기들 그 꾼들하고 같이 모았다가 뺐던 조작질 했지만은, 오히려 이 부업사기는 충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놨다가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것을 제때 안 돌려주고 이용해 먹은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돌려주면은 좀 늦게 돌려주는 탓은 있지만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안 되는, 이제 이런 말하자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걔네들이 그런 편법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일반 피해자들이 그런 것에 많이 또 이렇게 현혹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가 사기냐면은, 이를테면 뭐 로맨스 피싱이라 그러면 로맨스 피싱 과정이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청춘 남녀가 프로포즈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좋은 모양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이 건너갔는데, 그러니까 돈을 항상 건너갈 때는 이거 뭐 내가 너한테 사기 칠게 하고 가져가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건너가는 과정까지는 이것이 사기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돌아올 때, 갈취, 가로채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걔네들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해요. 무슨 뭐 안 주려고 가로챘다 이것이 아니라, 뭐 출금 정지를 시켰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자금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클리어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에서 묶여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기 수법인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난 무슨 이야기든지, 무슨 세금 명목이든 아니면 무슨 뭡니까, 어느 안전 계좌인지 모르니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든 뭐 다 사기예요. 그런 농간지는 전부 다. 그 자체가 사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묶어두고, 채야 묶어두고, 적어도 갈치까지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 유튜브에 저한테 이제 그 피해 사를 이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모든 거, 그러니까 처음에 적은 돈으로 이 신뢰를 쌓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큰 돈으로 이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뒤통수 치는, 그건 전부 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수당을 주는데 처음에는 소액 수당이니까 아주 줘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괜찮네? 부업으로서 이렇게 믿음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떼먹는, 이것이 이제 사기거든요. 그 과정이 사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은 금액을 유혹해가지고 큰 금액을 넣게 하는 것까지 사기예요. 왜냐하면 그 애네들은 넣게 하는 것까지는 투자라고 말하죠. 투자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또 변명을 하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빌려서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다 사기예요. 왜냐하면 부업한 사람이 처음에 그럴 마음으로 부업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강원도 정선에 뭐 카지노라든가 그 보통 일반 카지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것은 참여자가 처음부터 도박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도박 영업증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참여자가 돈을 잃어도 그 불법. 왜냐하면 본인도 도박을 알았고, 도박이라는 것은 딸 수도 있지만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 부업 사기는 피해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수법을 하면 그건 다 사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사이트를 폐쇄한다든가 그 SNS 채널을 폐쇄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사기예요. 왜냐면은 종적을 감추고 다 사기니까 뭐든지. 그 자체가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 로맨스 피싱 과정 또는 처음에 부업 사기 그 홍보하던 과정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걔네들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는 걸 이해하시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다 얼굴까지 내고 지금 댓글에는 제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저는 오픈돼요. 저는 뭐 물론 누구한테도 꿀릴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명천지 얼굴 내놓고 유튜브도 하고 그렇으면 방송도 하고 오는데, 이 사기 피해자들이 저한테 연락 올 때 워낙에 자기들이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는 황당하기도 하고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좀 그 안타까운 거는 그 자기를 그 사기 그 피해로 그 소개했던 소개자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해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얼굴 내놓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깔고, 그 솔직히 그 피해자 여러분들 자기한테 그 사기 소개한 사람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SNS 채널 또는 채팅 이거 전화번호 아니에요. 그 뭐 허공이에요. 허공, 허당이죠.
전화번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저를 믿어야지 그런 것들을 믿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대부분 소개자가 두목급이에요. 그 쫄따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아셔야 하고. 근데 하여튼 저한테 그러니까는 그 상담을 청할 때는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다 제 유튜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피해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가해자다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저 그걸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화번호 넣는 것은 저하고 다시 문자로 교신을 하자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고 저도 또 왜냐하면은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전화번호 넣은 것은 그 사람도 전화로 나한테 보내야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이지 무슨 뭐 나도 뭐 카톡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내 전화번호만 입력해 놓으면은 자기들은 나한테 안 들키고 내가 카톡이든 뭐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들어온 것은 나는 받아들이질 않죠. 왜냐하면은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하는 건 그건 누구냐면은 피해자일 가능성보다는 사기꾼,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장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봤더니 그 사기 수법이 너무나 다양한데 다 프로세스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처음에 소액으로 믿게 하는 것. 물론 처음에 뭐 로맨스 피싱이나 또는 기타 등등 뭐 이 소액으로 믿게 하는 것은 방법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그거는 그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또 그 통장에 돈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그쪽 회사 이름 찍히는데 그 회사들도 사실은 다 멀쩡하게 사업자 등록도 하고 전자상거래 허가도 통신 판매 허가도 다 있어요. 그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전화번호 다 있죠. 있는데 그게 이제 막연한 게 뭐냐면은 그 회사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저지른 모든 행위가 다 회사가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회사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모든 이 사기 수법이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고 뭐 대포통장에다가 무슨 뭐 그냥 전부 가짜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뭐 그것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지만은 합법 공간 그러니까 멀쩡한 전자상거래나 구매대행 회사를 통한 사기로 출발해가지고 그 팀 미션이라고 하죠. 팀을 짜가지고 일당 이렇게 헤쳐먹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계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마약이다 그러면 마약이 나쁜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부분 조금만 한번 먹어만 보고 이번만 먹어보고 다음에 안 먹어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도박도 마찬가지죠. 이건 따고 그냥 그만해야지. 심지어는 이제 주식 투자도 그래요. 주식 투자도 처음에 초보 주식 투자자가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보면은 절대 안 하죠. 근데 처음에 좀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화도 더 크게 이제 망하는 것처럼. 뭐 물론 그래도 주식 투자는 또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투자니까 내가 벌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던 거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업사님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돈을 부업으로 해서 얼마라도 번다고 그건 거액도 아니고 소액을 번다고 하는데 그 소액을 벌게 만들어 주니까 이런 프로세스면 거액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주고 이제 덜컥 거기에 이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이제 미끼를 구상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해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항상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본 그 순간부터 수도봤어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한 번만 불입했으면 그때 수도하고 두 번 불입했으면 그때 수도하고 세 번 불입했으면 그때 수도하세요. 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4월달부터 이거 했거든요. 근데 5월달에 저와 똑같은 피해자가 나왔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 일은 저보다 피해금도 어마하게 커요. 10배 가까이 되는데. 그이가 만약에 4월달에 내 유튜브를 봤더라면 그런 피해를 안 받겠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제 저녁에 연락 온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봤으면 본 그 순간 제가 일러드리니까
모든 투자는 그 순간 그만하세요. 그 순간.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뭐 다음 돈 내면 어쩐다. 다음 돈 내면 다 내준다. 다음 돈 내면 다 내준다. 그건 믿지 마세요. 마치 도박할 때 한 번 더 해. 그러면 왕창 딸 거야. 아, 이런 거 아깝잖아. 다시 딸 거야. 이제 그런 식이죠. 아니면 너는 이번에 충전금도 이제 넣어놓은 거죠. 넣어놓은 거 아깝잖아. 같이 내줄게. 똑같아요. 수법은.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도박장은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르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 언제든지 제 유튜브를 접한 사람은 그 순간에 일단 스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준비하세요. 이 돈 송금할 때 그 통장에 이제 그 찍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소액이라도 수당 받을 때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은행에 가가지고 그 통장 할 때 그 입금 확인증, 그러니까 송금 확인증 10번 있으면 10건 뭐 다 그 띄시고 저기 뭐 그 사기꾼들이나 소개자들한테 막 전화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화도 할 수도 없고 뭐냐면 전화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막 연락할 길도 없죠. 그러니까 연락하지도 않아요. 또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알게 할 필요도 없고 알게 하면 수사가 되겠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띄어다 준 송금환기증과 입금환기증 그런 가지고 이제 경찰서가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검찰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 제출할 때 한번 가고 그때는 제출한 날은 그냥 작성하고 접수만 하는 거예요. 그날 무슨 뭐 진술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주 가는 것 때문에 불려가는 것 때문에 귀찮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막 출석 요구서 막 우편으로 오잖아요. 지금은 하도 우편으로 안 와요. 그냥 문자로 와요. 전부 다. 문자로 또 이렇게 진술하고. 그래갖고 접수하고 나면 경찰서 연락이 옵니다. 아무 날 출석 안 하고. 그 처음 한 번 오는 거야. 한 번. 출석 두 번, 세 번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딱 가서 그날 이제 말로 진술한 거죠. 그 담당 형사 만나고. 왜냐하면 처음에 접수한다면 담당 형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 정해졌으니까. 그날 만나가지고 첫 진술을 이제 싹 하는 거죠. 그래 지난번 제출했던 거는 다 확인하고 혹시 추가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출석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계속 문자로 물어보고 문자로 연락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귀찮아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무슨 저기 뭐야 그 사기회사하고 뭐 채팅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암묵잡해요. 간단하니까. 뭐 그런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잘 준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금 확인증, 입금 확인증 두 가지. 매수는 여러 그러니까 송금을 10건 했으면 10장이겠고 입금도 2건 왔으면 2장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 매수를 각각 해가지고 그것만 그건 저기 그 거래은행에 가면 내가 띄워주니까 뭐 수수료 뭐 몇백 원도 안 돼, 몇천 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그 띄워가지고 그놈을 그 경찰서에 제출해주면 경찰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검찰에 제출해서 수사 지휘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뭐 그 계좌 추적해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똘마이들이니까 두목은 원래 계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자도 계좌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개자를 두목으로 하시라니까요. 근데 소개자를 굉장히 또 소개자가 가끔 그런 또 나중에 저기를 해요. 또 변호사를 사줄까 이러면서 또 변호사비로 또 뜯어먹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사기 수법이 너무 아주 현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읽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보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봤으니까 그 순간에 끊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연락할 때는 뭐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저 연락도. 저한테 연락할 때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일러주셔야 제가 거기에 맞는 코칭을 하죠.